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은 제가 장폴 사르트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실존주의 철학가로 잘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실존주의 철학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체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그 존재 의미에 대해 가지고 저 같은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점과는 180도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우리가 뭐 생각이 좀 다르다 그래 가지고 배격하거나 이래서는 안 되겠죠. 저도 그렇기 때문에 장폴 사르트의 책도 많이 읽어보고 이 사람의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공감 가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 오늘 제가 영상을 통해 가지고 공감되는 부분과 공감되지 않는 부분까지 같이 좀 정리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장폴 사르트르의 여러 가지 이제 뭐 명언들이 있는데 그중에 제일 잘 알려져 있는 말은 실존은 본질에 선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실존이 본질보다 앞서서 존재한다라는 얘기인데 딱 그냥 직관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존재보다 실존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이른바 이제 그 실존주의 철학이 태동하기 전에는 이 서양 역사 그리고 또 서양 철학사를 이렇게 쭉 다 보면은 존재론적인 것들이 거의 다 지배하다시피 했습니다. 뭐 소크라테스가 됐거나 무슨 뭐 그거를 뭐 첫 시작으로 우리가 보자면은 사실상 뭐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리스 철학이 됐거나 뭐 모든 철학 역사 같은 경우는 주체 의식을 갖다가 강조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됐었죠. 물론 이제 그 중간중간에도 뭐 휴미 됐거나 아니면 뭐 스피노자가 됐거나 뭐 또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분류가 있습니다만 주류는 아무래도 그쪽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실존주의 철학이라고 하는 게 태동하게 되면서 사실상 존재, 주체라고 하는 것보다 타인, 타성 그리고 이제 실존이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됐는데 그 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볼 말이 뭐냐? 이 타인은 죽음이다.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그 웹툰 제목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드라마까지도 있었죠, 그렇죠? 이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장폴 사르트의 연극 그 닫힌 방이라고 하는 거에 나오는 이제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서 이제 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지옥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다. 요런 이제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 타인이고 지옥이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서부터 이제 만들어진 것인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 닫힌 방이라고 하는 이 그 연극을 통해 가지고 사르트르가 강조하고 싶은 게 타인은 지옥이니까 타인은 원래 그렇게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존재야. 그러니까 타인을 만나서는 안 돼. 뭐 자기 어떤 그 주체성을 더 키워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타인을 통해 가지고 이걸 이제 또 대자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요. 대자를 통해 가지고 주체인 즉자 대자를 통해 가지고 주체인 즉자가 사실상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게 우리의 운명이다.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실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갈등이나 어떤 고통이나 이거는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오히려 인간의 자유의 의식이 가능한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풀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타인과 교류해야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교류한다면 틀림없이 고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거는 고통 속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의식할 수가 있다. 그걸 이제 뭐 구토한다라고 이제 또 표현하는데요, 사르트르는. 그래서 우리의 운명적으로 이런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사르트르가 분석하는 우리 인간관계 모습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공감이 되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공감이 되실 것 같아요. 타인과의 관계, 뭐 수많은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관계를 살아가면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타인들은 우리한테 고통을 줍니다. 왜 도대체 타인들은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것일까? 근본적인 원인은 타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내가 아니다라는 게 뭡니까? 다르다라는 거 아닙니까? 이 다르다라는 거로부터 생각해가지고 이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나랑 타인이 만났을 때 갈등이라는 게 생기는 것은 당연지사라는 거죠. 오히려 갈등이 안 생기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고 타인을 만나게 된다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런 식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는 의지, 용기가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런 식의 인내와 용기가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그 타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겠죠. 자,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지고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게 없다라고 한다면 느껴지는 건 매번 뭐밖에 없겠습니까? 다르다, 다르다, 다르다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 다르다라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겠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잘 나가. 라든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보다 못 나가 뭐 이런 것들의 어떤 다름이 인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 없다 보면은 내가
저 사람보다 못 나간다. 그러면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질투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보다 뭔가 못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진짜로 애정을 갖고 그 사람을 보살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사랑이 없다면 그 사람을 그냥 연민의 대상으로 생각하면서 우리의 상황을 그냥 자위하는 수준밖에 되지 않겠죠. 뭐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달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게 된다면 나는 저 사람과 생각이 다른 것뿐임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사랑의 기반을 안 두게 있다면 그건 그냥 집착으로 이어지거나 의심으로밖에 안 빠지는 겁니다. 타인에 대한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부터 느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거밖에 없는 거죠. 의심하거나 질투하거나 연민으로 생각하거나 나쁜 거밖에 없습니다.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타인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고 타인은 곧 지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결책을 제시를 하는 거냐? 어떻게 하지 남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즉자 존재와 대자 존재라고 하는 개념을 좀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요. 즉자 존재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 가지고 타자를 설정하지 않는 겁니다. 나의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한다면 내 존재는 나로서 그냥 충분한 것이지 타인, 사물, 이거는 대상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타인을 통해 가지고 나를 채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자기 충족적인 삶을 사는 게 바로 즉자 존재의 모습인 것이고요. 반대로 대자 존재 같은 경우는 자기를 자기 존재 바깥에 둘 수 있는 거, 자기의 존재를 자기 바깥에 둘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여분을 타인을 통해 가지고 채우게 되는 거, 그게 바로 대자 존재입니다. 근데 이 대자 존재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항상 결핍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 자기의 존재가 자기 존재 밖에 있다 보니까 밖에다 두는 거니까 항상 그 결핍이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핍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타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고 이제 사르트르는 보는 것이고 그 결핍으로 인해서 자기 어떤 존재감의 결핍으로 인해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는 고통받고 갈등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로 자유가 가능하게 된다. 그리고 의식을 갖고 있는 인간이 즉자 존재로만 자기를 생각하다가 나는 대자 존재였구나라고 의식하게 되는 그 행위를 이제 사르트르는 구토라고 하는 걸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건 약간 문학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상태는 대자이면서 곧 즉자인 상태, 즉자이면서 곧 대자인 상태, 그게 가장 이상적인 상태일 겁니다. 근데 사르트르는 그게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즉자이자 대자이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살아있으면서 동시에 죽어있는 거와 같은 것이고 나이면서 동시에 타자인 거와 같은 거다 보니까 이게 가능한 존재는 신밖에 없다. 인간은 근데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냐. 그렇게다 보니까 사르트르가 선택하는 것은 즉자 대자이면서 동시에 대자 존재인 것이 아니라 대자 존재인 인간이 어느 정도의 즉자 존재의 모습을 보인다. 즉 인간의 기본적인 본질을 뭐로 규정하게 되는 거예요? 대자 존재로서 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돼야 되는 것이냐? 쉽게 얘기해 가지고 타인의 존재성에서 자기를 정립할 수 있는 사람, 그게 그냥 우리의 모습이야, 그게 그냥 우리의 운명이야 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즉자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대자 존재라고 하는 걸 인식함으로써 구토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바로 저는 사르트르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 스스로의 존재를 버리고 자기를 타인 속에서 재구성하는 즉자 존재라기보다도 대자 존재에 가까운 사람으로서 인식했을 때 가능하다라고 보지만 저는 그렇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인간은 이건 믿음의 영역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인간의 모습은 대자 존재이기에 앞서가지고 즉자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타인에 대한 인식을 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먼저 선행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르트르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본질이 항상 실존에 앞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게 저는 인간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내가 없는 상태에서 타인이 있을 수는 없거든요. 나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있지 않은 상태에서 타인에 대한 인식도 불가능합니다. 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타인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남을 어떻게 해야지 사랑할 수 있는가? 타인과 만났을 때 끊임없이 우리는 다르다라는 모습밖에 없는데 어떻게 해야 도대체 그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서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타인 위주로 생각해서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게 됐을 때, 내 존재가 명확하게 형성이 됐을 때 저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사르트르 같은 경우는 유희라고 하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 유희라고 하는 게 이제 희극이나 이거의 원천이다라고 보는데 그 유희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인이 지옥인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끊임없이 타인과 엮여 있는데 그 타인에게 타인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모습대로 연기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거를 갖다가 사르트르는 이제 유희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사르트르는 실존의 본질이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오히려 유희 같은 이런 식의 모습 때문에 타인이 지옥이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 우리가 반드시 타인의 어떤 그 모습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를 우리가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저는 그거 충분히 우리의 의지를 통해 가지고 끊어낼 수 있다라고 봐요. 남이 생각하는 내 모습 이거대로 살아가는 게 왜 인간의 실존적인 본질이 돼야 되는 겁니까? 저는 그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의지가 있고 우리는 분명히 의지가 있습니다. 남이 바라보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 실존적인 본질이 아니라 존재적인 본질을 앞세움으로써 나다운 게 뭐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행동해야 되며 무엇을 도대체 나는 바라야 되는 것이지? 라고 하는 칸트의 그 세 가지 비판서를 통한 질문인 것처럼 도대체 나는 누구냐? 에 대한 인식을 통해 가지고 타인이 바라보는 내 모습대로 안 살아갈 수 있는 의지가 저는 충분히 인간한테 있다라고 봅니다. 그 의지를 통해 가지고 나에 대한 주체성을 회복했었을 때 나를 사랑할 수 있어야 타인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게 된다면 타인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나를 사랑해서 타인까지 사랑하게 된다면 더 이상 타인의 다름은 지옥으로 다가오지 않게 될 겁니다. 왜 끊임없이 우리는 남들한테 상처를 받을까요? 왜 끊임없이 우리는 타인을 갖다가 지옥이라고 생각할까요? 남들이 상처 받아라 라고 상처를 주면 상처를 고지고대로 받기 때문에 타인이 지옥인 거 아닐까요? 남들은 왜 나랑 다르지? 남들은 왜 나랑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지? 그걸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라 라고 하는 대로 받기 때문에 오히려 타인이 지옥이 되는 거 아닐까요? 고통을 준다고 고통을 받을 필요 없습니다. 고통을 안 받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받는 게 인간의 실존적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들과 왜 다르지? 저 사람과 나는 뭐가 다르지? 라고 질문해가지고 스스로 공포에 빠지기보다 나는 누구지? 나는 뭘 할 수 있지? 나는 뭘 도대체 해야 되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타인의 다른 점을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저 사람을 질투하고 연민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대단하네, 배워야 되겠다. 아, 저 사람 진짜 안타깝네,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순간이 된다면 제가 봤을 때 타인은 더 이상 지옥이 아니게 됩니다. 왜 타인은 지옥일까요? 사르트르는 그게 실존적인 본질이라고 했지만 저는 존재적 본질에 따라서 그게 꼭 지옥일 필요가 없다. 나를 사랑하면 타인을 사랑할 수 있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식하기 시작한다면 타인의 다른 점은 질투와 연민이 아니라 나를 고통에 빠뜨리는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고 오히려 내 사랑을 뿜어낼 수 있는 대상이 된다라는 거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